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신 여러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식과 면역 관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식 관용은 해로운 동종 면역 반응이 없어서 면역 억제제 없이도 이식 장기가 정상적 신기능을 지속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면역 억제제를 중단해도 거부 반응이 없고 장기가 잘 작동하는 이식의 이상적 목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용을 이루면 면역을 근본적으로 제어해서 평생 한 번의 이식 가능성이 생기고 약제 비용 부작용이 줄고 복양 수능도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면역 억제 중단 시 장기 생존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용은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톨러런스 같은 경우는 흉선이 T세포를 양성 상태에서 CD4, CD8로 성숙시키고 자가 반응성은 음성 선택, 프로그램된 세포사로 제거합니다. 페리페랄 톨러런스 같은 경우에는 혈액 림프절 비장에서 남은 자가 반응성 T세포를 T렉이 억제하고 무반응, 피로, AICD로 잠재우거나 제거해서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3년 네이처 보고에서 신생 마우스에 공여자 조혈 림프 세포를 주입해서 지속적으로 카이메라를 만들자 공여자 피부 이식은 수용되고 제3자 이식은 거부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카이메리즘이 사라지면 관용도 소실되어서 공여자 혈구 카이메리즘이 관용의 핵심적인 기전임을 보여준 고전적인 실험이 되겠습니다. 1954년 12월 23일에 쌍둥이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고형장기 신장 이식이 시행되었습니다.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줄일 수 있나요?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면역 관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로제닉 카이메리즘 인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수 이식 후에 전신 라디에이션이라든지 림프 조사의 방법에 따라 세 가지 키메라 상태가 나타납니다. 풀 카이메리즘 같은 경우는 GVH 리듬이 위험이 가장 높고 지속적인 혼합 카이메리즘 같은 경우는 낮은 상태이고 일시적인 카이메리즘 같은 경우는 거의 위험이 없어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면역 억제제 위드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르프 같은 경우는 신장 이식 관용 유도를 위한 카이메리즘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는 풀 카이메리즘으로 GVH 위험이 높고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 혼합 카이메리즘으로 안정적인 관용을 보이고 MGH와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혼합 키메라로 시간이 지나면 공여자세포 사라져서 GVHD 위험이 거의 없는 이상적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연구는 가족 간 HLA 일치 신장 이식에서 면역 과정 유도를 목표로 한 3상 무작위 임상 실험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MDR10의 3상 연구에서는 HLA 일치 생체 신장 이식 환자에서 공여자 혼합 카이메름 유도와 면역 관용 활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24개월간 모든 면역 억제제를 중단했음에도 거부 반응, 도노스펙스픽 DNA, 그 다음에 GVHD 이식편 소실, 사망 없이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MGH, BMT 원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트랜지언트 믹스 카이메리즘을 유도했지만 AKI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2년 개정안에서는 플로다르민 추가라든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감량, 리투츠맙 제거를 통해서 혼합 카이메리즘을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합병증을 줄이고 이식편 소실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판도라마 연구 같은 경우는 T셀을 제거하고 MMF를 추가하고 시플리주맙 조기 투여로 CTS 발생을 줄이고 면역 재구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초기 결과에서 3명은 면역 억제를 중단하고도 거부 반응 없이 좋은 이식 기능과 좋은 카이메리즘, 그 다음 저적 T세포 증가를 보였고 경미한 CT에서는 토실주맙 1회로 해결되었습니다. 스탠퍼드 BMT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토탈 라데이션과 골수 이식을 병행해서 매치투 환자의 80% 이상이 면역 억제를 중단했고 단연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MDR10의 3상 다기관 연구 같은 경우 20명 중에서 19명이 카이메리즘을 형성했고 15명은 2년 이상 면역 억제제를 중단했습니다. 노스웨스턴 BMT 연구 같은 경우 비골수 파괴성 전천치와 공여자 줄기세포 조작을 사용해서 장기 면역 관용을 유지했습니다. 15년 이상 추적해서 콩팥 기능이 좋고 합병증이 적었고 단일세포 분석과 단백질 연구로
관용 환자의 독특한 면역 프로파일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코스티뮬레이티드 블로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세포 활성화 같은 경우는 항원 인식의 1차 신호, 그 다음 공자극 분자의 2차 신호,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나 3차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세포 내 신호 경로를 통해서 증식, 분화, 생존을 유도하고 CTLA4 이뮤노글로불린, 그 다음에 안티 CD4, CD40, 바실릭스막 같은 약물이 각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코스티뮬레이트 차단제 개발 연대표가 되겠습니다. 타크놀리무스 승인 이후에 아파타셉트가 류마티스 암 관절염과 신장 이식에 도움이 되었고, 벨라테셉 같은 게 2021년 신장 이식용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블레셀루맙이라든지 이스칼리맙 등 차세대 약제가 신장 이식 임상 시험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벨라타셉의 경우는 CTLA4 세포 외 도메인과 IgG-Fc 프래그먼트를 융합한 단백질로 T세포의 공자극 신호를 차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에서 장기 면역 억제제 부작용을 줄이고 이식병 기능을 더 오래 보존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벨라테셉의 경우는 사이클로스포닌 대비 이식병 소실과 사망을 줄이고 부작용 발생률은 낮았습니다. 비록 완전한 이식 관용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효과적이고 안전한 면역 억제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레파스텝 같은 경우는 타크로리무스 MMF 스테로이드와 병용한 신장 이식 3상 연구에서 거부 반응, 이식편 소실 등 모든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서 효과적인 면역 억제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스칼리맙 같은 경우는 신장 이식 2상 연구에서 거부 반응 예방 효과가 부족해서 2021년에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블레셀루맙 2상 연구 같은 경우는 신장 이식 환자에서 MMF와 병용하거나 타크로니스 용량을 줄여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표준 치료와 비열등성을 보이며 안정성이 확인되었지만 임상 개발은 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블레제수맙과 그 다음에 타크로니스 병용 같은 경우 6개월 이내 생감 확진 급성 거부 반응에서 표준 치료와 비열등성을 입증했고 이식 36개월까지 안정성과 유리한 효과 대비 위험 프로파일을 보였지만 이상 반응은 신장 이식 환자에서 예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뮤노 레귤레이터리 셀 인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치료 임상 시험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역시 T세포와 줄기세포고 수지장세포, NK세포 등도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T세포와 줄기세포가 세포치료의 핵심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에서의 세포치료 전략은 TR1, 그 다음 내성 수지장세포, 조절성 대식세포 등을 활용하거나 폭스P3 인터루킨 10 기반의 유전 조작 T세포, CAR-Treg 등으로 공여자 특이적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은 다양한 면역 조절 세포와 그 기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Treg, Breg, 그 다음에 메세키말 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T세포 반응을 억제하거나 Treg 증식을 유도하거나 염증 억제를 매개하며 이식 관용 유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D4 T셀의 경우에는 환경 자극에 따라서 Thelper1, 2, Thelper17, Treg으로 분화합니다. Thelper1은 세포 내 병원체와 자가면역, Thelper2는 기생충 알레르기, T17는 세균 진균 감염과 자가면역에 관여하고 조절 T세포는 관용을 유도해서 염증, 자가면역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절 T세포의 경우에는 대사교란, 직접 접촉, 항염증 사이토카인 분비, 그리고 포포린, 그랜자임 통한 세포 사멸 유도 등 4가지 기전으로 장기 이식에서 면역 관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 간 인식에서 조절 T세포 임상 실험 같은 경우 환자 또는 공유자에서 CD4 양성, CD25 양성, CD127 음성 조절 T세포를 분리해서 시험관 내 확장 후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클론 조절 T세포의 경우 또는 공용자 특이 Treg을 이용해서 주입 후의 거부 반응, 부작용, 면역 억제제 감량, Treg 지속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답티브 Treg 세라피의 경우에 분리 확장에 이식 후 주입하는 전략입니다. 주요 과제는 Treg의 안정성, 폭스피 발현이라든지 TD 디메틸레이션, 용량과 주입 시기, 면역 억제제와의 병용 최적화, 억제 기능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상 실험에 따르면 신장, 콩팥, 간, 심장 이식에서 다양한
T렉 기반의 치료제가 1, 2상에서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자가 다클론 T렉을 이용하고 일부는 공여자 특이적 또는 CAR T렉 전략을 적용해서 면역 관용 유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포 치료 임상은 콩팥 이식, 간 이식, 심장 이식에서 면역 억제 철회 감량, 그다음 관용 유도, 항 H의 반응 억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티렉, 그다음 어답티브 T렉, 그다음 dendritic cell regulatory 접근이 포함되고 MGH 여러 가지에서 CTS 감소와 관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CSF 태스크 연구 같은 경우는 무증상 염증이 있는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가 다클론성 T렉 주입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6개월 후 염증 감소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안정성에는 문제는 없었고 T렉 제조 과정 개선으로 주입 가능한 세포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준텐더대 연구 같은 경우는 생체 간이식 환자에서 공여자 항원 자가 반응성 자가 CD4, CD8 T렉을 이용한 관용 유도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10명 중 7명이 5년에서 10년간 면역억제제 없이 유지되었고 현재 1, 2상 연구가 진행 중이고 간 조직 내 FOXP3 세포 축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의 1&2 연구 같은 경우는 자각 다클론성 T렉 세포 치료의 신장 이식 적용을 평가했습니다. 1 연구에서는 7년 추적에서 모든 환자에서 이식편이 유지되었고 2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에 맞춰 프로토콜이 수정되었고 현재까지 세포치료 관련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음 세대 레귤레이터리 T셀 세라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테드패스트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HLA-2 특이적 CAR T렉을 이용해서 신장 이식 후 면역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에서 치료 관련 부작용이나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는 없었고 고용량 환자에서 T렉이 풍부한 조직학적 구조가 확인되어 안정성과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리버레이트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HLA-2 특이적 CAR T렉을 간이식 환자에 적용해서 공여자 특이적 내성을 강화하려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초기 결과에서 말초 혈액과 간 조직에서 CAR T렉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약제 관련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난테스 대학 같은 경우 CD4 양성 T렉의 이식 내성 유도 효과를 전임상 모델에서 입증했고 GMP 등급 고순도 제품 생산에도 성공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신장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1, 2상 시험을 계획 중이고 안정성과 효능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드리트 셀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츠버그 대학 덴드리트 셀 연구에서는 생체 간이식 전후 투여 시에 면역 억제제 감량이 가능했고 일부 환자에서는 장기간 면역 억제제 프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기존적으로 T알파1 사이토카인과 공여자 특이 T세포, CD8 양성 T셀 NK 세포가 감소했고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낭트 대학의 ATDC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환자에서 자가 내성 수지상 세포를 투여했을 때 독성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8명 중에서 5명에서 MF를 줄이거나 중단했고 2명은 타크로니무스 단독요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CD8 T세포 활성화 감소와 일시적 FOXP3 발현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면역 억제제 최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체 신장이식 환자에서 최초로 조절 T세포 치료가 적용되었습니다. 환자당 최대 55개까지 주입되었으나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고 주입 후 순환 T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든 세포 제품은 방출 기준을 충족했고 FDA에서는 이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스터디의 경우에는 신장이식 환자에서 조절세포 요법을 적용한 다기관 임상으로 대조군은 기존 면역억제를 사용했고 세포치료군은 다클론 T렉, 공여자 항원 반응성 T렉, 그 다음에 톨로제닉 수지상 세포, 조절성 대식 세포 등을 투여했습니다. 각 군은 60주간 추적 관찰되었고 면역억제 최소화와 안정성을 평가했습니다. 원스터디 결과를 보시게 되면 조절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생체 공여 신장이식 환자에서 안전하고 감염 합병증을 줄이지만 거부 반응률은 기존 치료와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면역억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잠재적 치료 전략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원 임상에서 다른 임상의 경과에서 자가 내추럴 T렉 주입은 안전하게 실행되기 가능했고 29 3제요법에서 저용량 타크로니무스 단독요법으로 감량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T렉 기반의 이식 면역억제제 최소화 전략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 항원 특이적 T렉을 만드는 전략에는 TCR 유전자 조작, CAR-T 개념을 이용한 CAR-T렉, 그 다음 이펙터 CD4 T셀에서 FOXP3 과발현을 통한 T렉 전환이 포함됩니다. 이는 정밀 면역 억제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Cas9 1단계는 세균이 바이러스의 DNA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감염된 바이러스 DNA 일부를 잘라내서 스페이스로 저장하고 이를 반복 서열에 기록해서 다음 감염 시에 면역 기억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하면 저장된 반복 서열에서 RNA가 전사되고 트레이스 RNA와 Cas9이 결합해서 유도체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복합체가 들어온 바이러스 DNA와 결합해서 표적 DNA를 절단하고 파괴하여 면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퍼 기술의 장기이식 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퍼 조작으로 줄기세포 조절실 T세포를 이용한 면역 관용을 유도하거나, B 같은 경우는 크리스퍼 기반으로 연구 전략, 내성 기전 항원을 구명하거나, C 같은 경우는 이종 이식,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엑스비버 장기 편집이 가능하다. 즉 크리스퍼 연구 같은 경우는 세포 치료, 장기 이식, 엑스비버 장기 교정까지 장기 이식 전반에 걸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미케니스틱 스터디와 이뮨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뮨 서프레션 위닝과 그 다음에 바이오마커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포 치료 추적에는 엑스비버 라벨링과 그 다음에 리포터 지인 라벨링이 있습니다. 전임상에서 리포터 지인과 방사성 추적자로 CAR-T렉을 1개월 이상 추적했으며, 다음 단계는 페이지 1 임상 실험으로 CAR-T렉 추적의 안정성 검증이 되겠습니다. TCR 시퀀싱을 통해서 이식편 거부 반응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장기관의 환자에서는 고뇨 특이 T세포의 소실과 T렉의 조기 확장이 관찰됩니다. GVH 방향 추적 같은 경우는 다계통 카이메리즘 촉진과 거부 반응 감소를 입증했습니다. 단일세포 RNA 시퀀싱으로 GVH 반응 T세포가 골수로 이동해서 인사이트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했습니다. 소변 기반으로 mRNA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거부 반응 및 이식 내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부 반응 때 그랜자인 B라든지 펄퍼린 mRNA가 상승한다든지, 거부 반응 치료 후에 폭스P3 mRNA가 증가한다든지, 잠재적 임상적 거부 반응 진단을 위해서 CD3, IP10, 그 다음에 18S rRNA3 유전자 섬유액이 증가한다든지, 신장이식 내성 같은 경우 CD20 mRNA가 증가하거나 CTLA4, 그랜자인 B 비율이 상승하는 것들을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T렉 기능성 표현형 분석은 세포 기반, 단백질 기반, 유전자 기반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세포 기반 같은 경우는 유세포 분석, 그 다음 증식 관련된 ATP 의사가 있고, 단백질 기반으로는 대사 사이토카인, 유전자 기반으로는 RT-PCR, 메티라 분석, 단일 세포 RNA 시퀀싱이 있습니다. 닥터 아닐 찬드레커 박사 같은 경우는 신장이식에서 독성 면역 억제제를 대체할 새로운 세포 치료 접근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장기 생존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 면역 조절 전략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안티젠 스페시픽 Treg 인리치 셀 라인 같은 경우는 비특이적 면역 억제 없이 이식 반응을 억제할 수 있고, 동물 모델에서 이식신 생존 기간을 유일하게 연장했습니다. 환자율의 세포로 제작이 가능하고, 급성 거부 반응 역전, 다양한 장기 이식 적용, 동결 보관 후 사용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ASTR의 제조 공법 같은 경우는 세포 분리, 유전자 조작이 필요 없어 기존 엔지니어드 세포 치료보다도 훨씬 간단하고 비용 시간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환자 혈액 채취 후 바로 세포 배양 투여가 가능하고 임상 적용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소 같은 경우는 신장이식 환자에서 T렉의 분포가 면역 억제의 종류와 용량과 유효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 지방 유래줄기세포의 조건 분분체를 이용해서 조절 T세포를 체외에서 증식시키고 이식장기 수용성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카이렌 유전 같은 경우는 공여자와 수혜자 세포를 함께 유지하는 방법이 가능하고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밀레이터리 차단 같은 경우 면역세포 과활성을 막아서 이식, 자가 면역세포 치료에 활용되고 있고,
조절 T세포 같은 경우는 약물 사용을 줄이는 면역세포 기반 치료로 크리스퍼캐스9 등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TCR 시퀀싱 등으로 특정 유전자를 추적해서 분석하는 방법 등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식 분야에서 조절 T세포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 주로 카이메리즘 유도를 통해 효과를 하는 거 아니고, 면역과를 100% 유도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고,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어서 면역억제 최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